안녕하세요. 심리학과 관련된 몇 가지를 아는 것은 마치 초능력을 갖는 것과도 같아요. 사람들을 항상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리고 깊은 수준의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대인관계 기술들만 사용하시면 돼요. 먼저 기준선을 설정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수줍음을 타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사람들의 평상시 행동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신발을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쪽으로 신발의 방향을 돌리는 사람이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하는 말에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고 있는 사람은 대화를 하고 싶지 않거나 엄청 불안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피하시거나 차 한 잔 같은 것을 권하면서 달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나 대화에 끼기에 너무 수줍음이 많은 사람은 입술을 앙다물거나 입술을 물어뜯기 시작하기까지 할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대화 중일 때 입 주변에 계속 손을 가져다 댄다면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는 무언가를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그것을 흥미롭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몸을 여러분 쪽으로 기울일 거예요. 항상 근처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이 쳐다볼 때마다 눈을 피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어느 쪽 귀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귀가 항상 같은 귀라면 주의를 기울여 듣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때가 자기소개를 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일지도 모르겠네요. 손톱 뜯기와 입술 깨물기는 단순히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행동은 정신적으로 괴로울 때 마음을 진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농담을 들은 누군가가 고개를 뒤로 젖히고 난 뒤 웃는다면 그 사람이 자신의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소 짓고 눈으로 먼저 웃은 다음에 입으로 웃습니다. 입으로만 미소 짓는 사람은 가짜로 웃는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좀 소름 끼치게 보이기도 하죠. 턱과 이를 악무는 것, 입을 벌릴 수 없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 또는 치통이 심한 사람처럼 말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거짓말을 들키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거짓말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항상 시선을 피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위보다 아래를 내려다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는 특정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알아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의 평상시 목소리 톤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평상시 톤과 여러분에게 말하는 톤을 비교해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한다면 톤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나타내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언가를 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했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웃을 때 그 집단 안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쳐다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하고 그들도 공감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을 할 때 눈을 감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싶지 않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눈을 감는 행동은 그 사람이 고도로 집중하고 있으며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표시일 뿐입니다. 턱을 문지르는 행위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곧 멍해질 예정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흙이나 먼지가 보이지 않는데도 옷에서 뭔가를 털어내거나 떼어내려고 한다면 이는 그 사람이 어떤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것인지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눈썹이나 이마를 문지르는 것은 시선을 피하고 생각을 정리하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다른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버겁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공을 통제하려고 해보세요. 아마 못하실 거예요. 누구도 하기 힘들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의 동공은 무언가 마음에 드는 것을 봤을 때 확장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박수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는 여러분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눈을 가늘게 뜰 때 알 수 있어요. 눈을 가늘게 뜨는 행동은 사람들이 방금 들은 말을 믿지 않으며 의문점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연습한 이 특별한 동작을 통해서 누군가의 관심을 끌고자 할 때 상대방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낙담하진 마세요. 평균적으로 여러분이 보내는 신호를 파악하는 데에는 3번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바라보는 방향에 주의를 기울이면 문자 그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눈이 왼쪽 아래로 향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속으로 뭔가 독백을 하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하거나 상상력을 사용할 때 오른쪽 아래를 내려다볼 것입니다. 나 오늘 시험 잘 봤어. 와, 나 오늘도 시험 잘 봤어. 에는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한 단어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라는 말은 그 사람이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면 그냥 자랑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살살 대해주길 원한다면 눈썹을 치켜 올려보세요. 눈썹을 치켜 올리는 행동은 여러분이 지금 연약한 상태이며 보호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그 신호를 본 사람들은 적절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그들을 좋아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의 몸짓을 따라하게 됩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몇 가지 독특한 자세나 제스처를 취해보세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따라한다면 곧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앞에 있는 사람의 자세는 그 사람의 자신감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꼿꼿이 세운 허리와 치켜든 고개는 야망과 높은 자존감을 의미하며 웅크린 자세와 아래를 향한 시선은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사소한 일을 누군가가 또렷하게 기억한다면 이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많이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상대방이 여러분과 그 사람의 사이에 있는 물건을 옆으로 치운다면 이는 그 대화가 상대방에게 의미가 크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존재가 대화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서투른 모습을 보이거나 실수를 할 때 우리는 더 귀엽고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우리의 무의식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서 누군가가 서투른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신뢰하며 여러분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작은 부탁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신뢰하며 여러분과 신뢰하는 관계를 맺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작은 투자로 큰 것을 얻는 것과 같은데 여러분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뭔가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시작한 다음 특정한 단어를 말하고 난 뒤 고개를 끄덕이면서 미소를 지어보세요. 만약 상대방도 그 단어를 더 자주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도 여러분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화가 났을 경우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까이 가보세요. 여러분이 더 가까워질수록 상대방은 화를 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몰래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하품을 해보세요. 상대방도 하품을 할 겁니다. 하품은 전염성이 있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관심을 갖는 사람이 하품을 할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 바로 그 사람의 외모와 관련된 무언가를 말해보세요. 꼭 칭찬을 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물론 비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눈 색깔과 관련된 말이 효과가 좋은 편인데 그럴 경우 상대방의 주의를 즉시 끌게 되면서 상대방이 여러분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화를 낼 것 같은 사람을 진정시키려면 거울 근처에서 보세요. 상대방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보게 될 것이고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화를 내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이 파티를 하러 갈 때마다 똑같은 사람을 계속 보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사람을 자꾸 보게 되는 이유는 둘이 서로 친해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스토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제 말을 듣고 나니 이제는 좀 더 신경을 쓰고 싶어지셨죠? 그리고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규칙인데 여러분은 심리학자가 아니어도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장, 간, 그리고 모든 세균들과 함께 말이죠. 우리의 직감은 모든 심리적인 속임수에 대한 자연적인 이해에 기반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직감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영상도 준비해봤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고 즐기시기만 하면 돼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